자, 진술서와 진술기재 서류입니다. 진술서는 많이 들어봤죠? 이 진술기재 서류는 312조 5항에는 없고 313조 1항 2항에서 나옵니다. 자, 진술기재 서류라 했어요. 어떤 책은 진술기재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진술기재 서류, 또 어떤 책은 진술기재서 이렇게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을 보죠. 자, 진술서란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이 스스로가 그렇죠? 직접 자신의 사상, 관념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그래서 이 진술서란 이 진술자와 작성자가 동일인입니다. 이퀄리입니다. 그렇지만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제3자가 원 진술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술기재 서류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달라요. 불일치한다. 그리고 이 진술기재 서류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진술조서랑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술기재 서류의 예를 볼게요. 자, 이 변호인이 바로 누굽니까? 제3자죠. 변호인이 피고인 등의 말을 듣고 그 진술을 기재한 서면, 또 선관위원회 직원이 기재한 문답서, 금융감독원의 문답서, 여기서 변호인, 직원, 금융감독원이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바로 이제 판례에 나와 있거든요. 뭐 굳이 판례까지 들어가서 판결문까지 볼 필요는 없고 이런 예들이 진술 기재한 서류가 된다. 이 정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술서와 진술 기재 서류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 컴퓨터 여기 문자, 사진, 영상, 컴퓨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요것은 법조문에 나와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313조 나오죠? 여기 1항을 보시면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죠? 요것도 포함된다.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2016년도 형소법 개정되면서 그때 추가된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진술서나 진술 기재 서류에 포함된다. 그 정도면 됩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갖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읽었죠? 자, 다음. 자, 진술서는 그 명칭이 뭐 자술서, 뭐 심할서 등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명칭의 여하는 불문합니다. 그리고 작성 장소도 묻질 않아요. 수사 절차에서 작성되었든 공판 절차에서 작성되었든 수사가 개시가 되기 전에 작성되었든 묻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자필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워드로 작성한 것도 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일기장, 메모장, 편지에 적혀져 있는 것들도 그쵸? 사건과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런 것들 다 진술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라든지 이건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법률 의견서라든지 사인인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라든지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술서에 해당된다는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만 그어두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컴퓨터 디스켓 나오죠. 이것도 진술서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이게 법조문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앞에 가보시면 여기 컴퓨터 나오죠. 컴퓨터용 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진술서가 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시면 여기 판례 나오죠. 컴퓨터 디스켓 나오죠. 311조 13조 1항이 적용됐다는 얘기 나오죠. 그쵸? 그래서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 매체만 다를 뿐 실질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이제 다뤄지는 조문이 313조 1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313조 요건이 구비되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디지털 저장 매체 나오죠? 똑같이 밑에 보시게 되면 313조 1항이 적용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컴퓨터 디지털 저장 매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진술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했다 했을 때 당연히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 똑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그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원본과 똑같아야 될 것. 그리고 위조 변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즉 동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게 요건이라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 2번도 똑같아요. 하드카피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일 때 이 출력한 문건이 당연히 원본과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향상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313조 1항을 적용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구비가 되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1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 2번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 3번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한 토막이 전부 다 뭐예요? 이것들이 다 기출지문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가보면 이런 지문들이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면 똑같아요. 판례가요. 여기도 컴퓨터 디스크 나오죠?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때 역시 앞에서 읽었던 것 똑같습니다.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기도 전문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관련 법조문은 313조 1항이 되는 것이고 그 요건이 바로 뭐다? 성립의 진정함이 구비되었을 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문자 정보, 이 문자 정보는 직접 그 증거가 된다는 말은 직접 증거죠. 직접 증거는 간접 증거가 아니므로 당연히 전문 법칙이 적용될 필요가 없겠죠.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판례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데요. 복사본 밑줄 그시고 역시 이 복사본의 일부를 밑에 출력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로그 파일 복사본과 원본이 동일성이 인정될 때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역시 313조 제1항에 따라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을 때 안에서 증거를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 보면 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진술서의 개념 정의와 진술기재 서류의 개념 정의를 했는데 종류를 볼 텐데요. 종류는 크게 이 진술기재 서류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굳이 나눌 실익은 없어요. 실익은 없기 때문에 뺐고 그래서 종류도 이 진술서를 중심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주체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주체, 피고인이 주체인 피고인의 진술서가 있겠죠. 또 피고인이 아닌 자로 누가 거론됩니까? 피의자라든지 피의자나 여기 참고인이나 공동피고인의 진술서도 주체에 따라서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공동피고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작성 과정인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있고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근거 조항이 5항입니다. 잠시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근거 조항이 1항입니다. 313조 1항. 그래서 이 차이는 크거든요. 이 차이는 나중에 증거 능력 그 요건 따질 때에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 과정에 작성된 것은 5항이고 그 외에서 작성된 것은 1항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여기 보시면 수사 과정 나와 있죠? 그렇죠? 312조 5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1항부터 4항까지 있죠? 1항부터 4항까지 조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이 진술서에 그대로 준용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진술서죠? 진술서입니다. 근데 이 진술서가 해당되는 진술서가 검사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라면 그게 근거조항이 5항에서 해당되는 조항을 준용한다 했으니까 엄격히 말하면 1항이 됩니다. 그렇죠? 312조 1항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는 근고자항이 사망이다. 사망. 그래서 212조 사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판례가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나와 있습니다. 그쵸? 몇 항이라고요? 여기 사망이라고요. 사망에 따라서 사망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란 말입니다. 313조 1항이 아닙니다. 1항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이기 때문에 312조 사망의 요건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고. 자, 다음. 그리고 요 참고인 나오죠? 요 참고인의 진술서는 이것은 몇 항이야? 당연히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313조 1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항으로 간다? 전 시간에 배웠던 요 4항으로 갑니다. 요 4항, 요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말 나오죠?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준용한다는 말은 적법 절차, 즉 1항, 2항, 3항 이런 것이 적법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5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진술서를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밑에 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세무칠게요. 이것은 뭐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똑같아요. 여기서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절차는 준수되어야 할 것인데 밑에 보면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는 판례. 자, 출제가 잘 돼요. 정리를 해두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밑에 보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중요한 말 나오는데 명칭이나 장소를 불문합니다. 자, 따라서 경찰이 입당원서 작성자 주거지, 근무지를 방문하여 거기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 진술서 작성한 것이 경찰서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근무지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하더라도 위에서 명칭 작성 장소를 불문한다 했으므로 이것은 촉법하다는 겁니다. 촉법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작성을 할 때 244조 제4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방문지 가서 작성한 것은 장소 여하를 불문한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이게 문답 형식으로 작성을 할 때에 어떠한 절차를 위반했는가 봅니다. 그랬을 때에는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진술서를 기록하거나 별도 서면에 기록한 수사기록에 편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여기서 화석하세요. 이 부분을 여기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는 것이지 장소는 괜찮다,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그래서 경찰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를 이제 건네받은 거예요. 임의 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았는데 그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에서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 있죠? 그쵸? 요 내용이 바로 뭐다? 이것은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르도록 직접 현장을 목격한 자, 이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3자지.
그쵸? 제3자입니다. 참고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가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작성한 그 참고인의 진술서니까 요것이, 잠깐만요. 그쵸? 요 5항에 따라서 근거조항이 5항입니다. 여기 5항에 따라서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니까 누굽니까? 참고인이지. 그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동의하였다면, 그렇죠? 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건네줄 때 증거를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봐두시고요. 자, 됐고 이제 어려운 조문이 나옵니다. 자, 요 313조 1항과 2항을 배울 텐데 이게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보더라도 형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이지 않나 이렇게 할 텐데 좀 어려운 파트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